네, 안녕하세요. 자, G스타트 공통모의고사 상식 파트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제1, 2, 3회 각 그 회차별로 자연과학 상식 파트를 같이 살펴보실 거고요. 현재 50문제 중에서 한 15문제 정도 아마 해당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82페이지에 보시면 네, 제1회 상식에서 이제 9번 문제부터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9번에 보시면 자, 이것은 액체 표면이 스스로 수축하여 가능한 한 작은 면적을 취하려는 힘을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종류의 물질을 액체에 녹이면 이것을 감소시키는 작용이 있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기름방울이 퍼지는 것은 뭐 물의 이것이 기름의 것보다 크다. 자, 벌써 딱 느낌 오시나요? 그러니까 수면에 기름방울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그 액체 표면이 스스로 이렇게 약간 수축이 돼서 가능한 한 작은 면적을 취하러 이렇게 떠 있는 거죠. 이렇게 표면 장력이 되는 거죠. 표면 장력. 여기 보시면 뭐 중력, 인력, 관성력 다 그 내용이 이제 다른 거죠. 관성력은 이제 그 뭐 운동 제1법칙 그 뒤에 또 이제 문제 푸시다 보면 나올 거고요. 인력은 뭐 잡아당기는 힘이고 중력, 뭐 지구와의 그 물체에 작용하는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만유인력의 어떤 하나의 일종의 중력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기셔서요. 자, 12번으로 보십니다. 12번. 자, 글로벌 정보기술 연구 자문기업 가트너가 꼽은 자, 2016 10대 전략기술 동향 중에서 다음 설명과 관련 있는 것으로 이것 무엇이냐 그랬죠? 자,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박스 안에 보시면은 자, 자외선을 맞으면 굳는 성질을 지닌 고분자층 하나 한층 자외선을 그 한 레이어를 떼고 그 위에 다시 또 한 층을 분사해서 이런 것을 공정을 반복해서 입체 조형을 만들어낸다. 자,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벌써 이제 그 감이 오시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제레미 릴피킹 같은 이제 그 미래학자분들께서 자, 이것은 물건의 보급과 생산에 혁신을 이제 안겨줄 것이다. 바로 3D 프린팅 소재에 대한 이야기일 겁니다. 거기 보시면 그 보기 내용 한번 보실까요? 그 1번에 보시면 디바이스 메시는 뭐죠? 맞죠? 이제 IT 그 디바이스 그 기기들끼리 그 상호 그 연결 그 촘촘하게 그 메시 망처럼 이렇게 연결해주는 상호작용 연결해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 보기 5번에 보시면 자, 사물 인터넷 플랫폼 해서 이제 그 뭐죠? 이게 이제 그 통신 네트워크를 원활하게 해주는 이제 뭡니까? 그 운영 체제를 일컫는 것이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게 문제가 중간중간 나와 있습니다. 자, 15번으로 한번 가보시죠. 15번. 자, 다음에 해당하는 부품 용어를 골라봅시다. 그랬어요. 자, 전류를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고 역방향으로는 흐르지 못하는 성질을 가진 반도체 소자의 명칭으로 자, 논리 회로를 구성하는 소자 등 스위칭, 스위칭인 이 부품이 많이 사용된다. 자, 정답은 뭐죠? 다이오드죠, 다이오드. 거기 이제 뭐 트랜지스터 뭐 이렇게 쭉 있는데, 그 다이오드가 보통 이제 기호로 이렇게 나타내죠. 이런 식으로, 그죠? 자, 다이오드고요. 한쪽 방향만 흐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거기 뭐 보기 4번에 LSI,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반도체 소자의 이런 소자의 그 발전 단계 있죠. 뭐 진공관에서부터 시작해서, 그죠? 트랜지스터, 그 다음에 IC, 직접 여기에서 이제 LSI로 이제 변모가 됐죠. 보기 4번에 그 LSI, 뭐 라지 스케일 인테그레이션이잖아요. 대규모 직접 회로. 그 다음에 맞아요. 5번에 무접점 반도체.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이거 SSR이라고 하죠. 그 SSR, 그죠? 뭐 Solid State Relay라고 해서 이런 부품들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 16번에 보시면 물리적 작용을 골라보는 거죠. 자, 재료에 그 압축, 인장, 굽힘, 비틀림 등의 그 외력을 가했을 때 그 크기에 대응해서 재료 안에 생기는 저항력을 말한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외력에 저항해서 내력이 생기면 뭐 그 단위는 자, 그렇게 표시가 된다고 되어 있죠. 자, 지금 비슷비슷한 힘들인데요. 거기 보시면 정답은 뭔가요? 그 외력에 저항하여 내력이 생긴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응력이죠. 응력. 견디는 힘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영어로는 스트레스라고 하죠. 스트레스. 그래서 뭐 우리 응력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수직 응력, 뭐 비틀림 응력, 전단 응력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쭉 보시면은 뭐 압력은 됐고요. 장력은 이제 뭐 어떤 이런 줄, 그죠? 와이어나 이런 에 걸리는 힘의 크기죠. 뭐 장력 영어로 텐션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5번에 인력, 뭐 중력.
해당이 안 됩니다. 뭐 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알아두셔야 되는 게 만유인력이 있고요. 일단 그 제일 상식적으로. 그다음에 전기력도 있죠. 전기력. 그래서 뭐 양전하고 음전하 사이가 당긴 힘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반대로 발생 힘도 있죠. 반대로 발생 힘. 그래서 전기적으로 중성인 분자들끼리 당기는 반대로 발생 힘이 있었고요. 그래서 인력에 속합니다. 자, 25번에 보시죠. 자, 거기 그 전압계가 나와 있습니다. 유의할 점으로 틀린 것을 알아보는 문제였죠. 자, 보시면 회로에 병렬로 연결한다. 맞습니다. 전압계 연결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저항 없이 전제 직접 연결해도 좋고요. 자, 일단은 그 3번 당연히 맞고, 이제 4번에 보시면 여러분들 거기 전압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검은색이 마이너스 단자입니다. 거기 그림에 나와 있죠. 그죠? 검은색이 마이너스 단자, 빨간색이 플러스 단자인데 마이너스 단자가 3개가 있죠. 그래서 이게 전압값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압값이 보기 4번에 보시면 작은 단자부터 내려가면서 한다. 이거 잘못해요. 큰일 나죠. 그러니까 전압값이 큰 단자부터 해야죠. 그죠? 이 전압값이 큰 쪽부터, 큰 것을 장은 쪽으로 내려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전압값이 큰 단자부터 이제 해야 과부하가 걸리지 않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보기 5번에 이 전압기 안에는 그 저항이 있는데 그 내부 저항이 커야 맞습니다. 그래야 내부 저항이 커야만 그 측정했을 때 그 수치의 오차가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기 5번도 맞고 4번이 정답. 26번. 자, 다음은 프린터의 원리에 대한 이야기죠. 자, 형광펜으로 표시된 종이를 복사하게 되면, 자, 복사된 종이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데 왜 그런지, 자, 이유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뭐 거기 그 프린터 원리는 뭐 기본적으로 아실 겁니다. 이제 거기 보시면 뭐 반사된 빛은, 자, 그 드럼통으로 가고 빛을 받은 부분의 드럼은 마이너스 전하로 바뀐다.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그래서 결국은 그 이유로 옳은 것은, 자, 1번 종이의 흰 부분이 빛을 흡수하기 때문이다.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형광물질이 뭐예요? 그 빛 에너지를 흡수를 해가지고 그 일부를 다시 이제 복사를 하기 때문에 어때요? 그러니까 그 보기 4번에 대한 내용이 맞는 거죠. 그죠? 형광펜은 빛에 반사되기 때문이다. 그죠? 다시 빛으로 복사를 하기 때문에 이게 나타나지가 않는 겁니다. 그죠? 거기에 이제 그 톤업가루가 붙지를 못하게 된다는 거죠. 자, 넘기셔서 30번을 보셔요. 자, 다음에 설명하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혹은 하드웨어를 골라봅시다. 그랬어요. 자, 벌써 답, 자, 한번 읽어봐야 되겠네요. 자, 그 세계 체스 챔피언을, 자, 정식 대회에서 이긴 최초의 컴퓨터로서, 그죠? 96년에 첫 번째 대회에서 이겼다. 하지만 나머지 5번의 대국에서, 자, 이 사람이 3번 이기고 2번 비겼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사람이 4대2로 이겼답니다. 마지막 끝난 것은 그때. 이거 이제 뭐예요? 그 IBM에서 제작한 딥블루를 말하는 거죠. 딥블루. 보기에 보시면 알파고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고요. 그 다음에 그, 젠은 뭐죠? 젠은 그거죠. 우리 소프트웨어, 아니, CPU. AMD사가 있고, 이제 인텔사가 있죠. AMD사에서 어떤 칩, 아키텍처죠. 그죠? 뭐, 기존 불도저, 아키텍처보다 성능이 한 40% 정도 좀 향상됐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아시모, 보기 3번에 아시모가 있는데, 요건 이제 2005년에 일본 혼다에서 개발한, 세계 최초 이제 직립보행하는 이족, 최초 로봇이 되는 거죠. 그죠? 보행 로봇. 그래서 예측 운동 제어 기능이 이제 굉장히 독특한 그런 기술을 탑재한 그런 로봇이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34번을 보세요. 다음은 전기력을 나타내는 이미지인데, 자,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지금 거기 보면은, 전하가 서로 다를 때는 붙죠. 그죠? 요 인력, 그 다음에 이제 미는 것은 청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에 해당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은이니까, 뭐, 복사기, 자동차의 도색, 터치스크린 다 이런 거 해당이 되면 전기력을 나타냅니다. 그 자동차 도색 같은 건 어떻습니까? 그 자동차 표면에 이렇게 페인트를 이렇게 도장을 하잖아요. 그 자동차 표면은 양전한데 도포하는 페인트를 음전하라서 이렇게 더 흡착이 더 잘 되죠. 잘 달라붙어요. 전기력에 의해서. 보기 4번의 자석은 이게 자기력입니다. 전기력과 자기력은 메커니즘이 다르죠. 정답은 4번이 맞고요. 5번의 공기청정기도
잘 아시지만 안에 그 내부 필터 그 교환 청소를 해주시잖아요. 그죠? 그 내부 필터하고 그다음에 이제 빨아들이는 먼지가 서로 어때요? 그 전기적으로 그 반대죠. 반대 전환을 띠기 때문에 이렇게 흡착을 시키는 겁니다. 정답은 4번.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40번을 같이 봅니다. 40번. 자, 다음은 자, 일상생활에서 이용되는 자, 중화반응의 예로 틀린 것을 고릅시다. 이렇게 좀 물었어요. 자, 중화반응에, 그러니까 중화반응이라는 것은 산과 염기가 만나서 중화되는 이제 그런 화학반응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건데, 자, 보기 1번. 비린내를 제거해서 구연산을 뿌린다. 자, 비린내가 나는 그 생성되는 물질이 이제 그 염기성 물질이고, 그것을 구연산, 그 산성 물질을 뿌려서 중화반응의 사례가 맞습니다. 2번. 사과를 공기 중에 두면은 그 갈색으로 변한다. 요것은 뭡니까? 사과의 색깔이 변하는 것은 공기에 노출이 돼서 그 산화가 이루어지는 반응이죠. 그 산화 반응에 속하고요. 여기 정답 2번. 그 다음에 보기 3번째. 산성비 때문에 산성화된 토양에 석회가루를 뿌려준다. 그렇죠. 석회가루는 당연히 이것도 이제 알칼리성 물질이고 당연히 중화 반응의 사례가 옳죠. 그 다음에 4번. 이산화황을 제거하기 위해서 산화칼슘을 사용한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그 대기 오염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거 화학적 공정이 있는 거죠. 이산화황 제거해서 산화칼슘을 사용한다. 그래서 산화칼슘이 이제 그 칼슘, 그래서 알칼리성 물질이고, 그 다음에 이산화황이 산성 물질, 그래서 중화 반응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정확한 화학식은 뭐 본 시간에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제 뭐 우리가 이런 환경화학 뭐 이런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보기 5번에 보시면 달걀 껍데기를 씻어서 신 김치통에 넣어둔다. 자, 여러분들 그 달걀 껍데기는 대표적인 그 탄산칼슘입니다. 그 주성분인 탄산칼슘. 그래서 그 탄산칼슘을 그 신 김치통 역시 이것도 중화 반응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1번을 같이 보시죠. 그 밑에. 자, 과학자 라부아제는 자,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 전후 물질의 총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는 질량 보존의 법칙을 발표하였습니다. 자, 그런 이유로 화학 반응이 일어나도 원자는 없어지거나 새로 생기지 않으며 원자의 계열만 변한다. 자, 그래서 이러한 법칙이 성립하는 것을 모두 골라봅시다. 그랬어요. 자, 모두 밀폐용기에서 반응시키고 있죠. 자, 기억을 봅니다. 자, 구리가루를 넣고 가열을 한다. 자, 구리가루를 넣고 가열을 해도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질량 보존의 법칙. 그러니까 그 질량이 그 반응 전과 반응 후가 변할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그 구리하고 이제 그 연소를 시켜서 가열을 해도 반응한 산소가 있다 할지라도 질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니은. 자, 묽은 염산이 들어있는 비커에 염산과 탄산칼슘. 자, 이것도 어때요? 중화 반응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발생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체, 그 발생되어진 그 기체 그 질량까지 모두 고려를 하더라도 이것은 질량은 변화가 없을 겁니다. 그다음 디귿. 나무를 연소시킨다. 자, 연소시키는 건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리을에 보면은 물을 전기분해한다. 자, 물을 그 전기분해하면은 이제 전극의 이제 양극과 음극의 이제 음극의 이제 각각 양이온과 음이온이 이제 반대로 이제 달라붙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다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원자의 조성이나 어떤 원자의 뭐 수가 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질량은 총 질량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질량 보존의 법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밀폐용기에서 반응을 시키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회 상시편 우리가 좀 컴팩트하게 설명을 해보았고요. 이제 2회, 3회에도 또 이제 다양한 문항으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